가장 뜨거운 이슈. 대한민국 부동산 집값. 서울은 뭐 내려가지는 않는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의 많은 지역들 안에서는 아직도 엄청나게 뜨거워요. 정말 줄 서서 집을 사야 되는 네. 최소한 수도권 라인까지를 보고 움직여라. 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돼요? 검색만 해보라니까. 네. 지방 안에서도 그 지역 도시 안에서도 가장 베스트한 것을 사야 돼. 맞아요.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에요. 특히 강남에 대한 접근성. 저희 부모님 그 당시에 대치동에 아파트에서 네네. 그게 지금 한 20억 넘어가. 그치.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경매편입니다. 120채의 부동산을 낙찰하셨던 부동산 경매 전문가이라고 본다면 경매 전문가 입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대한민국 부동산 집값.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전문가라고 말하긴 그렇고 네네. 그냥 발로 많이 뛰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 실무적인 거를 조금 더 네. 안다라는 것 뿐이지 뭐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야매예요, 야매. 많이 움직이고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을 내가 체험하고 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가 무슨 거시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놓고 올라간다 만다 이런 거 잘 어떻게 모르겠고. 보면 직접 말씀하신 그 야매라고 하지만 어차피 또 현장에서 많이 뛰셨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예. 보세요 지금 집값 좀? 서울은 제가 잘은 몰라도 네. 내게 좀 많으면 아마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서울에 없어요, 별로. 서울은 뭐 기본적으로 내려가지는 않는다. 그다음에 수도권 좀 그래도 있으니까 수도권 쪽에서는 지금도 보면 전체적인 어떤 거시적으로는 부동산의 좀 뭐 코로나 영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어떤 경기 때문에 하락세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실제 또 뉴스를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도 또 그렇게 이제 비춰지기도 하고. 네. 근데 실제 현장에 가 있는 이제 저로서는 네.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의 많은 지역들 안에서는 아직도 엄청나게 뜨거워요. 정말 줄 서서 집을 사야 되는 네. 정도로도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재테크나 부동산 투자에 잘못하는 거는 공부를 하지 않고 움직인다는 것 때문인데 네.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도 정책적으로 발표를 해요. 뭐 어디 쪽에다가 고속도로 건설을 하겠다, 지하철 연장을 하겠다, 뭐 어디를 갖다 새로 뭔 거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지역은 벌써 뜨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진척이 어느 정도 갈 것인지 이거를 갖다 본인들이 조금만 인터넷 검색만 해도 네. 사실 더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낙찰받은 데도 보면 네. 지하철이 근처까지 없는데 내년에 확장이 돼요. 네. 확장이 되는데 지금도 현재 가보면 별로야, 동네가. 뭐 구리구리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야,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되면은 개통이 된다니까? 그러면 그건 뭐야, 내년에 개통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최소한 조금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어디를 해야 되지? 뭐 어디가 오른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그렇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 정도 조사는 사실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많이도 물어보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돼요? 검색만 해보라니까. 네. 정말 몇 분만 해보라고요. 어디 내가 사는 지역 위치부터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뭐 서울의 개발 호재, 뭐 인천의 개발 호재, 어디 뭐 수원의 개발 호재 치면은 다 나와. 네. 그럼 그 현장에 가서 정말 그러한 것들 때문에 부동산이 들썩들썩 거리고 올라가고 있는지 조금만 조사만 해도 그 정도로 내가 몇 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하면 그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조차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뭐 손실이 나네 마네 뭐를 해야 되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재테크 쪽 코너를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 만나 뵈니까 제가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이게 어쨌든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다들 더 서울로 오려고 하고 있고 학교도 더 인서울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의 집값은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서울은 더 오를 거라 보지만 그래도 적어도 떨어지긴 쉽지 않다. 그렇죠. 대표도 그렇게 보세요? 저도 그렇죠. 저도 이제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랬지만 부동산은 약간 심리적인 게 굉장히 커요. 지방의 어머니, 아버님들 세대부터 이렇게 보면 우리 아이들 좀 잘 키워서 어디로 보내고 싶어요? 서울로 보내고 싶죠. 회사도 잘 키워서 서울에 있는 직장 보내고 싶어. 아무리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도 서울에 올라올 사람들은 있다라는 거죠. 다른데 지방은 설령 작의 경우 망하더라도 서울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지. 왜? 그 심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서울로 진입을 못하는 사람들은 차선책으로 어떻게 해요? 서울 옆에 붙어 있는 이 위성도시를 갖다가 선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최소한 수도권 라인까지를 보고 움직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외지역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지방이라고 그러면 아예 뭐 최악이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에 와서 살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지방에서도 다 경기가 흘러가고 또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지방일수록 거기 싸다고 해서 사는 것보다 만약에 지방을 내가 굳이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방 안에서도 그 지역 도시 안에서도 가장 베스트한 것을 사야 돼. 맞아. 거기만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데 뭐 싸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가장 베스트한 곳. 그걸 사놓으면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살 거 아니야. 어쨌든 경매도 결국엔 부동산의 영역의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을 볼 때 좀 크게 반드시 봐야 되는 조건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뭘 이렇게 입지를 공부를 해서 이렇게 했던 것보다 옛날 회사 다니면서 이제 상권 분석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네. 똑같아요. 상가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네. 입지가 좋다라는 게 우리 집 주변에 학교가 있냐? 교통이 좀 잘 돼 있냐? 역세권. 역세권이 아니어도 조금 뭐 엠버스라든지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어떤 버스들이 잘 돼 있냐? 네. 또 요즘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조망권 이런 거 있잖아요. 주변에 뭐 강이 있냐, 뭐 바다가 있냐, 아니면 공원이 있냐.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힐링 이런 것도 건강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 수도권 안에서의 가장 이 부동산의 가장 그 순위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에요. 특히 강남에 대한 접근성. 강남. 여기 작가님이 계시는 여기 마포도 뭐 여기 네. 신촌, 홍대도 되게 핫해요. 네. 근데 또 조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옛날 도시야. 그러니까 옛날 도시고 지금은 다들 뭐 우리 강남 몇 번 출구에서 만나요. 네. 뭐 어디에서 만나요 이러지. 옛날 종로 아니었어요. 종로. 네, 서울시청.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또 출근도 서울역. 서울 뭐 시청, 종로 많은데 지금도 물론 많습니다만 지금 거의 대부분 업체들 어디로 갔어요? 다 강남으로 넘어갔잖아요. 지금 뜨는 마용성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거나 최고봉은 이제 걔고 그 다음 애들이 이제 그런 그쵸. 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거죠. 저는 사실 돈을 벌고 여러 가지 재테크를 하겠지만 도대체 강남에 뭐가 있길래 다들 그러니까요. 강남으로 이렇게 부풀릴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아닌데.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 저도 개인적으로 공짜로 주면 내가 갖겠어. 근데 일부러 내 돈을 막 몇십억까지 투자해서 거기를 갖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의 바람이 있다면 그래도 강남에 반지하라도 하나 갖고 싶다. 이 생각은 제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어요. 슬픈 스토리를 얘기해드리면 공부가 중요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면 사실 이 리스크, 레버리지 내려가는 걸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운적인 요소도 사실 돈이 많으신 분들이 재테크를 잘해서 돈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 부동산이 오를 때 아니면 주식이 뜰 때 샀던 분들, 실력을 산 분도 있겠지만 사실 그냥 시기적으로 맞아서 사는 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의 자산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저희 나이대에서는 결혼을 했는 친구들은 어쨌든 집을 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집을 안 사잖아요, 대체로. 그렇죠. 관심이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리스크에 대한 그게 아니라 결혼의 유무였거든요. 갑자기 서울집까지 최근 몇 년에 뜨면서 자산 차이가 엄청 벌어지는 거예요. 제 안타까운 스토리는 제 주민등록 초본을 띄면 옛날 살았던 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고향이 원래 서울이에요. 진짜 살았던 곳은 대구이긴 한데 태어난 걸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부모님 그 당시에 대치동에 아파트가 있었어요. 네네네. 벌써 거의 35에서 8년 전이죠. 네. 그게 지금 한 20억 넘어가. 그치. 그래서 이게 좀 그런 거예요. 이게 약간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에는 약간 핑계로 들리는데 맞아요. 이게 뭐 운이냐 타이밍이냐 그래서 올라가지 않았겠냐. 아니 그게 전부가 아니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보면 옛날에는 그게 맞았어요. 옛날에는 공부할 만한 곳도 별로 없었고 그렇게 막 부자들이 자기 어떤 그게 노하우인데 그걸 막 드러내놓고 얘기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암암리에 뭐 자기 실력은 안 되는데 누구 따라갔다가 영희 엄마 따라갔다가 얼떨결에 샀는데 그게 막 올라가고 이렇게 됐던 것들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너무 시대가 너무 많이 투명해졌고 발전해졌고 그런 식으로 공부했다가는 정말 망해요. 요즘은 제가 뭐 강의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면 젊은 친구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30대, 40대. 근데 똑같이 지금의 그런 질문처럼 이제 집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될지 몰라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막막해 해요. 왜냐면 종잣돈도 많지도 않고 그나마 있는 거가 대출 낀 자기 집이 전부밖에 없으니까.
근데도 그 생각의 틀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깨지기 시작해요. 응용력도 생기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보면 확실히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과 그냥 하는 사람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운이었다 뭐 이런 거는 저는 사실 별로 그렇게 듣기 좋아하는 편은 좀 아니에요. 제가 만약 경매를 시작한다면 아마 대표님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요? 네.